네, 안녕하세요. 은빛돌고래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편, 마스터 키보드 연결에 대한 편을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이번 편은 사실 특별히 어려울 게 없어 보이긴 합니다. 보통 연결만 하면 되니까요. 근데 이 연결은 쉽지만 이걸 잘 쓸 수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그럼 마스터 키보드 한번 제대로 연결해 볼까요? 마스터 키보드 연결 자체는 매우 쉽습니다. 요즘에 보통 USB 케이블 하나만 연결하면 되니까요. 게다가 마스터 키보드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비해서 컴퓨터와 주고받는 데이터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USB 3.0 같은 고속 전송 규격 같은 것도 필요 없습니다. 일반적인 USB 연결만으로도 충분해요. 게다가 대부분 USB MIDI 표준을 따르기 때문에 별도의 드라이버 없이도 연결만 하면 바로 이제 건반 입력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제 품질이 낮은 케이블을 쓰거나 하면은 또 이제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거나 쓰지는 마시고 일단은 제일 이제 무난한 것은 살 때 같이 준 번들 케이블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이 런치키 49MK4입니다. 네, 49MK4. 제가 이 49MK4 이거를 진짜 메인으로 쓴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NKS가 이제 풀렸죠. 그래가지고 NKS 프로그램을 굳이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 그걸 안 하더라도 우리 이제 노베이션 여기서도 할 수 있습니다. 터치도 이 정도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어쨌건 USB 연결하면 됩니다. 자, 그럼 USB 연결을 지금 제가 이렇게 미리 해놨는데 그냥 USB 케이블 요거 요 C타입 케이블 하나 연결하면 돼요. 제 이쪽 컴퓨터에다가 연결해놨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C타입 케이블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 케이블을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하면은 그럼 이렇게 뜨면서 버전, 펌웨어 버전 같은 게 뜨고 바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USB 케이블만 딱 쓰면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USB 케이블을 바로 이제 맥북 에어에다 연결을 하긴 했는데 하나는 지금 이 스칼렛 솔로 연결하고 하나는 지금 이렇게 런치키에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래도 그게 돼가지고 그렇게 쓰면 되는 건데 혹시 여러분들 USB 단자가 모자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직결을 하고 마스터 키보드는 허브를 쓰는 것 정도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마스터 키보드는 사실 허브를 쓰더라도 큰 무리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해보면서 또 연결성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은 USB 허브를 유전원으로 쓰시거나 아니면은 역시 아예 허브를 빼고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노베이션의 런치키 시리즈 대부분은 USB 파워라서 USB 케이블만 연결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급 제품인 SL 시리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대형이나 고기능 컨트롤러 중에서는 별도의 어댑터를 또 연결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제품 구입하실 때 난 밖에서 USB 케이블 하나로만 딱 연결해서 쓰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결을 잘했다면 컴퓨터에서 인식을 잘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쉬운 거는 DAW에 들어가서 미디 포트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저는 이제 큐베이스를 쓰고 있으니까요. 큐베이스에서 간단한 거를 일단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신기하게 지금 밑에 보면 벌써 런치키 MK4 49가 잡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런치키 요즘에 나온 제품들의 가장 큰 특징이긴 한데 큐베이스에서 이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컨트롤러 지원을 엄청나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런치키를 연결만 했는데 런치키가 바로 인식이 되고 이렇게 잡힙니다. 이게 사실 요즘에 마스터 키보드가 옛날 마스터 키보드랑 완전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저는 옛날에 이렇게 컨트롤러 많이 달려있는 거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추천을 하진 않았어요. 제가 사놓고도 추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이 컨트롤러가 아무리 많아도 여기 큐베이스나 DAW에서 이거를 컨트롤 할 수 있으려면 연결을 이렇게 하나씩 해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냥 연결만 했는데 인식을 합니다. 제품도 제대로 인식해요.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걸 바꿔볼까 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쨌건 큐베이스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면은 노베이션 미디 컨트롤러가 바로 된 걸 볼 수 있지만 다시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스튜디오 셋업을 가셔서 보시면 여기 미디 포트 셋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쭉 나와 있죠. 네, 자동으로 쭉 잡히지만 여기서 하나 조금 조정을 해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올미디 인풋에 요걸 빼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 컨트롤러에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을 올미디 인풋으로 이제 DAW 컨트롤을 할 거를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정지 재생 이런 거가 미디로 되거든요. 그 소리가 막 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빼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준비가 다 되는 거죠. 자, 근데 자 여기서 보통 이게 하면은 다 소리가 나겠지만 자 하나씩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큐베이스에서 제가 아예 빈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자 소리가 나는지 한번 건반을 쳐보겠습니다. 아, 소리가 나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화면 오른쪽 아래를 보면 네, 무슨 파란색 막대기가 막 뜨죠? 이게 뭐냐면은 미디 신호가 제대로 들어오고 있다 이런 소리예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미디 포트 확인했고 미디 신호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소리가 안 날까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마스터 키보드에 대해서 몇몇 분들은 오해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확실하게 얘기를 하자면 마스터 키보드는 컴퓨터 본체가 없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네, 컴퓨터 연결해서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마치 이 마우스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꼭 컴퓨터가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소리를 낼 수 있는 음원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보통 이게 컴퓨터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니면은 스마트 기기나 실제 하드웨어 신디사이저도 그런 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마스터 키보드가 그 음원으로 보내는 신호가 바로 미디입니다. 미디 음악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그 말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DAW가 마스터 키보드의 신호는 들어오지만 소리가 나지 않는 이유는 되게 단순한 겁니다. 소리를 만들어줄 녀석이 지금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어쨌건 그럴 때는 가상악기를 하나 불러오셔야 됩니다. 자, 하나 불러볼게요. 저는 여기서 네 이렇게 S0ES라는 피아노를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미리 세팅을 했지만 자, 여기까지 세팅이 되어 있다고 치고 소리가 나는지 일단은 마스터 키보드로 눌러보기 전에 건반에서 자체 가상악기 건반에 눌러보겠습니다. 오, 소리가 잘 나고 있습니다. 네. 자, 소리가 잘 나는데 자, 이제부터 또 해봐야 될 몇 가지 관문이 있습니다. 소리가 이제 안 나게 만들 거예요. 자, 건반을 쳤을 때 소리가 나는지 다시 보면 네, 소리가 안 납니다. 자, 제가 뭔가 벌써 작업을 해버려서 그런 거지만 여러분들도 혹시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없을 것 같죠? 근데 진짜 많아요. 제가 그런 상담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건데 이런 상황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그런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우리는 가상악기에서 소리가 나는 걸 들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소리가 난다면은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스피커 이쪽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소리예요. 근데 왜 건반 신호는 저기로 안 들어가는 것이냐? 자, 이 트랙이라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 트랙을 선택을 했는데 이 선택한 트랙에 대한 정보가 보통 왼쪽에 뜹니다. 이거는 DAW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요거를 일단은 DAW마다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좀 이따가는 에이블톤 라이브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외부에서 여기에다 이제 미디 신호를 넣어주는 그런 걸 어디서 받아올 거냐? 이게 바로 여기 인풋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not connected로 되어 있습니다. 또는 다른 걸로 잡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주는 게 제일 좋으냐? 올미디 인풋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미디 신호를 다 받아내겠다. 이렇게 설정되는 건데 이렇게 해주시면 가장 무난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정확하게 제품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올미디 인풋으로 할 것 같아요. 네, 제일 확실합니다. 네, 이제 진짜 소리를 내보겠습니다. 짠! 또 안 나네요. 이번에는 또 왜 그런 걸까요? 이번은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트랙에서 미디 신호가 제대로 들어오는 것을 받으려면은 미디 레코딩 버튼이 켜져 있거나
모니터링 버튼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DAW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자, 제가 다른 또 악기를 몇 개 또 불러보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네, 이렇게 드럼을 하나 불러봤어요. 자, 드럼을 불러보고, 네, 건반을 불러보고 두 개를 다 불러봤는데, 자, 여기에 올미디 인풋으로 되어 있어야지만 이 친구가 소리가 날 텐데, 자, 네, 소리가 안 나죠. 자, 근데 자, 제가 지금 움직일 때마다 여기 빨간색이 따라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임의적으로 껐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은 바로 레코딩 버튼입니다. 이 레코딩 버튼이 켜져 있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모니터 버튼이 켜져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악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선택을 해서 듣고 싶으면은 자, 이 레코딩 버튼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자, 나오고 그다음에 건반은 자, 이런 식으로 나죠. 아니면은 아예 선택이 안 돼 있다. 선택이 저 레코딩도 모니터도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친구에게 어떤 트랙에다가 신호를 보내줘야 될지 그게 헷갈리니까요. 그리고 트랙을 선택하는 거랑 상관없이 소리 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모니터 버튼을 켜놓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렇게 되면 두 개가 다 나겠죠. 네, 이런 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소리가 나는 것 자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죠. 이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꼭 다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왜 소리가 안 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자, 첫 번째 셋업에서 마스터 키보드 기기 인식 여부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상악기를 로딩했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채널에서 미디 입력을 설정 제대로 했는지, 올미디 인풋. 그 다음에 채널 선택을 한 다음에 레코딩 버튼을 체크했는지, 네, 또는 모니터 버튼을 체크했는지 요거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모니터 버튼은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듣기 위한 거라서 레코딩을 눌렀을 때 레코딩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냥 듣기 위한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런 거 잘 안 쓰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레코딩으로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네, 그게 가장 안전해요. 네,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이제 정리는 다 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은 실제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잠깐 보면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원래 같으면은 저는 마우스로 여기서 이렇게 레코딩 버튼을 누를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다시 또 정지하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마스터 키보드가 요즘에 발전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저는 원래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해서 씁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훨씬 좋아졌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트랙을 두 개를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도 불이 두 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자, 레코딩 레디를 여기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입니다. 선택. 자,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더 좋은 건 뭐냐면 여기에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정지, 네, 재생, 레코딩, 루프, 네, 다 됩니다. 그 다음에 메트로놈, 똑딱똑딱, 네, 다 됩니다. 언두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저는 이제 건반을 쳐보죠. 그냥 화면을 안 보고 저는 건반을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가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좀 더 음악 제작 자체에 몰입하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그런 겁니다. 마우스로 뭔가를 하는 것보다 내가 손으로 건반을 치고 조작하고 그걸 피드백을 들으면서 다시 정교하게 작업하는 요게 핵심이죠. 네. 그래서 요즘엔 이 키보드 이것만 보고도, 네, 화면을 안 보고 그냥 얘만 가지고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심지어 여기 이게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돌리는 이런 노브들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다 작동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이런 것들 보면은 저기 화면에 보이시죠? 네, 1번 채널, 2번 채널 볼륨을 바로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선택하고 네, 움직이죠. 피아노, 그 다음에 1번. 네, 이 볼륨을 바로 여기서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컨트롤이 있는데 이거는 런치키를 따로 날 잡아서 해야 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만 있다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정말 마스터 키보드 편리하게 쓸 수 있게 정말 편하게 바뀌었는데 런치키는 그 중에서도 거의 최상위권 안에 속한다고 봐요. 자, 이제 큐베이스의 경우에 이렇게 큐베이스에서 바로 런치키를 인식해서 쓰는데 자, 그러면 이 똑같은 것을 에이블톤 라이브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블톤 라이브로 들어왔는데요. 자, 라이브에서 세팅을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지금 템포 앤 미디에 들어가시면 바로 런치키가 잡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얘도 뭔가 특별히 설정을 할 건 없이 요즘에 그냥 이렇게 확인만 거의 해주시면 되는 수준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번에는 악기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신호가 들어가는지 체크를 해볼게요. 네, 여기 신호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악기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피아노를 한번 불러봤어요. 네, 소리가 이렇게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은 미디 프롬 올 인스라고 써있죠. 마찬가지만 아까 전에 큐베이스의 올 미디 인풋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걸로 세팅이 되어 있으면은 소리가 나는 거고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인풋이 모니터 인, 오토, 오프. 역시 소리 안 나죠. 자, 오프가 아까 전에 안 설정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오토로 잡아놓고 하시면은 별 문제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은 문제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자, 컨트롤 서페이스가 여기도 역시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레코딩을 해볼까요? 메트로놈 켜고 자, 제가 뭔가 특별히 설정을 하지 않았지만 이 정지 재생 레코딩 버튼 다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볼륨도 지금 뭘 설정하지 않았지만 자, 1번 채널 지금 볼륨도 잘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노브들도 보시면 돌리면 바로 이쪽에 8개 세팅되어 있는 게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작동해요. 얼마나 쉽습니까? 게다가 여기에 보이십니까? 뭘 움직이는지 여기 바로바로 떠요. 야, 이걸 돌리면은 자, 저 필터 컷오프 여기 이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녀석들이 움직이는데요. 여기에 똑같이 이름이 뜹니다. 그래서 컷오프, 그다음에 레조넌스, 그다음에 트레몰로 레이트, 트레몰로 어마운트. 그러면 어우, 야. 너무 많이 갔네. 그 다음에 어택, 어택은 원래는 이제 소리가 처음에 들어가니 느려져야 되는데 좀 느려졌네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릴리즈는 얼마나 길게 뒤로 뺄 거냐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좀 짧게 그냥 갈게요. 그 다음에 톤, 밝게, 어둡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리버브, 리버브 만땅. 이런 거를 그냥 화면을 안 보고 지금 저는 마스터 키보드만 보고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거죠. 자, 보통 이렇게 여기 노브는 가장 핵심적인 컨트롤 할 수 있는 악기의 컨트롤 같은 게 여기에 이제 할 수 있게 자동 세팅이 되고, 얘는 볼륨이고 얘는 선택이고 여기 정지 재생 뭐 이런 거. 특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런치키가 원래 에이블톤 라이브를 겨냥해서 사실 나온 제품들이라서 찰떡궁합이에요. 찰떡궁합. 어쨌건 근데 큐베이스도 이번에 만만치 않게 찰떡궁합이 됐다는 게
이제 그게 전 너무 기쁜 거지만 어쨌건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지금까지 이제 컴퓨터에서 세팅을 했었는데 마스터 키보드가 여러분들 모바일 기기와도 연동되시는 거 아셨습니까? 오늘은 제 핸드폰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 핸드폰하고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거는 아이폰 프로 15 프로 맥스인데 이 녀석하고 마스터 키보드가 바로 연결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USB-C 케이블을 밑에 연결하시면 여기 불 들어오는 거 보이십니까? 바로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큐베이시스라는 녀석을 미리 준비해 놨는데 자 이 녀석을 놓고 연주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네. 지금 여기서 소리 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소리가 바로 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나는 프로페셔널하게 하고 싶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자 이건 뭐냐면 다이소에서 제가 사온 USB-C 네 허브입니다. USB-C 허브인데 이걸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스터 키보드를 제가 바로 연결을 하진 않고 이번에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여기 C타입에다 연결할 겁니다. 왜냐면 C타입 구멍 다이소 건 이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이거 하나를 연결하고 자 얘를 우선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지금 켜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좀 괜찮은 USB-C to A 요 케이블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얘를 연결을 하면은 둘 다 불이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뭔가 불안불안하지만 자 그러면은 제 건반을 치면은 모니터 스피커에서 소리가 날까요? 네 한번 들어볼게요. 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컴퓨터 없이도 지금 이렇게 음악 작업을 할 수 있는 모바일 환경에 모바일 기기 이런 걸로도 음악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이패드면은 훨씬 더 괜찮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아이패드가 아니고 제가 이렇게 폰만 가지고도 할 수 있죠. 근데 누가 이렇게 큰 거 가지고 나가겠냐 하실 수도 있지만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녀석 있잖아요. 이 녀석 가져가면 되죠. 이런 거 가져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져가셔서 간단하게 스케치를 하고 이거를 컴퓨터에 옮겨서 작업하는 이런 시스템 어떠십니까? 지금 핸드폰에 제가 쓰고 있는 요 큐베이시스는 큐베이스랑 바로 연결을 해서 쓸 수가 있고요. 로직은 게러지밴드에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에이블톤 라이브도 뭐 비슷한 게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요즘에 테크트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시스템이 꽤 있다 보니까 밖에서 그런 작업을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터 키보드를 어떻게 연결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케이블 마스터 5부작 시리즈가 모두 끝났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장비 연결에 대해서 겪었었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었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고 생긴 궁금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